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 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합격 예측 서비스에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 내에 이제 입시 서비스 팀 팀장을 맡고 계신 이민서 팀장님이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과 이제 연달아 저희가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혹시 이전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링크 있을 거니까 그 링크 보고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이제 수시 모집이 마감이 되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정시에 이제 이 점수를 이제 어느 대학을 어떻게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고민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주로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라고 하죠. 메가스터디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이제 대학을 찾고 라인을 잡고 이런 이제 행위들을 많이 이제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상의 제목도 아마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메가는 짜다. 메가는 좀 짜다. 뭐랄까 다른 업체는 뭐 다 잘 된다고 하는데 메가만 유독 뭐 안 된다. 너무 높다.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그걸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일종의 좀 편견 같은 건데 저는 어차피 이제 메가스터디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많이 신뢰하고 활용을 하죠. 근데 이제 뭐 정시에 이제 컨설팅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 보내면은 꼭 컨설팅 당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다른 데서는 된다는데 여기서 왜 안 된다고 하냐. 좀 이상한 것 같다 여기가. 그래서 좀 불신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나름 또 제가 설명을 잘해드리면 납득하면서 잘 이해하고 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두 분 다 나중에 그런 분들 전부 다 대부분 나중에 거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이 되면은 보통 이제 저희한테 연락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메가는 너무 높아요. 뭐 타산 된다는데 여기는 왜 이래요? 이러던 분들도 그리고 설득이 잘 된 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큰일 났어요. 안 된대요. 메가는 여전히 안 된다고 하고 그 타사도 안 된다고 해요. 라고 이렇게 전화해서 좀 난리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나중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합격 예측 서비스란 게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성적 커트라인 이게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좀 이해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선은 자,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아마 주변의 친구들 또는 커뮤니티에서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메가가 맞는 것 같아. 아니 타사가 맞는 것 같아. 메가는 이건 맞는데 이건 틀린 것 같고 타사는 이건 맞는데 이건 틀린 것 같고 이렇게 뭐랄까 약간 좀 평가를 하는 거. 시선적으로 이게 다 맞아.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식의 뭔가 편견을 갖고 서로 이제 논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합격 가능한 점수 또는 뭐 커트라인 성적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합격 가능한 성적이라는 거는 정시 기간이 다 끝나고 뭔가 이 애들 지원을 다 하고 사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억까지 다 돌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이 발표했을 때 그때 존재하는 게 바로 성적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그런 성적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거예요. 예측은 할 수 있고 일종의 범위는 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 성적이면 최초합 끝이고 이 성적이면 추합 끝이에요 라는 뭔가 커트라인 성적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면 없다고 해서 정시 지원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원서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입결도 한번 참고해보고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 뭔가 형성되는 여론을 보고 이 정도 성적대 아이들이 지원하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최초 합격, 추가 합격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이제 여론을 보고 그 여론이 형성되는 걸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해서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변수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이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론을 읽어내고 그 변수를 찾아서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건지를 생각한 다음에 원서를 쓰는 게 정시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원서를 쓰는 거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너가 틀리고 내가 맞아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논쟁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체 여론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실제 예를 하나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사례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연세대 경영학과에 대해서 예측과 실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일단 총평하자면 예측이 어느 정도 메가뿐만이 아니라 타사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구간이 존재하고 그 예측대로 어느 정도 나왔다.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그 예측대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빨강색은 이제 타업체가 예측한 연세대 경영학과의 최초 합격 커트라인 성적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메가가 연세대 경영학과의 최초 합격 커트라인 성적을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쭉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회색 그래프는 실제 이 연세대 경영학과의 한 70% 커트라인 정도 성적으로 추정되는 성적이고 이 노란색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최종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아이의 성적으로 추정되는 성적을 나타낸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시간이 지날수록 타사와 저희 메가스터디의 이 예측 점수 최초 합격 커트라인 성적이 이렇게 쭉 변화하고 있죠. 이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모의중을 하면서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것만 봐도 뭐 메가는 짜네, 뭐 타사는 된다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메가보다는 타사가 성적을 약간 높게 보고 있으니까 최초 합격선은.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한 구간 내에 이렇게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간 내 수렴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이 성적이 70% 컷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 성적은 당연히 웬만하면 70% 컷보다는 좀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그 모집 단위가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추합이 안 돌 경우에는 이제 뭐 최초 합격선이나 70% 컷 성적이 좀 유사할 수 있는데 뭐 모집 단위가 크고 추가 합격이 좀 도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70% 컷보다는 최초 합격선이 높아야 되니까 이거는 메가하고 타사하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예측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오른쪽 수치가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끝선을 소위 말하는 끝선 문 닫고 들어가는 성적이 실제 이 노란색 성적이고 실제 추정되는 성적이 그다음에 이 빨강색은 타사가 예측하는 연세대 경영학과 마지막 선이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이제 메가가 예측하는 연세대 경영학과의 마지막 선인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그 성적을 변화를 쭉 나타낸 거예요. 물론 시작점이 여전히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면서 거의 일치하는 성적대를 보이고 있죠. 뭐 정확도로만 따지면 메가보다는 타사가 어느 정도 정확도가 조금 더 있게 맞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붙은 성적하고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권 학과의 어느 정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지르려면 상위권 학과를 찔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워낙에 많이 빠져나가면서 추합이 많이 돌다 보면 이제 성적이 밑으로 좀 내려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통 펑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학과 정도 성적까지 내려가면은 그냥 노멀하게 내려간 거고 그게 이제 하위권 학과까지 성적이 내려가면은 진짜 펑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요 정도 성적이 내려간 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펑크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거고 예측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내려갔네 정도인 거예요. 실제 이제 결과를 딱 보면은 메가든 타사든 이 연세대 경영학과는 최초 합격 기준으로는 모든 문과학과들 중에서는 한 두 번째쯤 성적을 기록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었고 추가 합격 기준에서도 추가 합격 끝선을 비교하면은 전체 모든 문과학과 중에 2등 아니면 3등 정도일 거야 라고 예측을 다 했고 좀 유사하게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실제 이제 70% 컷이나 또는 이제 추가 합격 끝선을 보면은 이 예측과 거의 비슷하게 다만 추가 합격은 조금 더 순위가 낮아졌다. 성적이 조금 더 내려갔다. 그 정도일 뿐 큰 이제 이변 없이 예측대로 이루어진 거죠. 요거랑 유사한 또 사례가 또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연세대 사회환경 시스템 공에 대한 이제 입시 결과와 예측 결과의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이제 아까 앞에 연세대 경영학과를 보셨으니 요것도 이제 그래프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왼쪽은 요 파란색은 이제 메가가 생각하는 사회환경 시스템 공 최초 합격 끝선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한 것들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 요 밑에 있는 빨간색은 이제 타사가
이제 연세대 사회환경 시스템 공의 최초 합격 성적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색 그래프는 실제로 사회환경 시스템 공이 한 70% 컷이라고 추정되는 성적이고,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은 이제 최종 컷이라고 추정되는 성적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진짜 메가가 좀 짜게 본 게 맞네요. 그리고 성적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점수가 괜찮은 애들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근데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면 메가가 좀 짠 거는 맞지만 요게 70% 컷이니까 최초 합격 성적이면은 당연히 이것보다 조금 높은 게 뭐 틀린 건 아니었어서, 사실 이 사회환경 시스템 공이 추가 합격이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아서 작년 기준에 한 3명밖에 안 돌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70% 컷과 최초 합격 끝선은 거의 유사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메가든 타사든 뭐 그렇게 딱히 많이 차이 나게 뭐 예측한 건 아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된 거고 뭐 틀리진 않은 거다 하고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에 이 나와 있는 요 그래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끝선에 대한 그래프죠. 이 파란색은 메가, 요거는 타사. 그리고 요 성적이 실제로 최종 컷이라고 추정되는 성적인 거예요. 여전히 이거는 이제 메가가 오히려 좀 더 낮게 보는 상황이었다가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봤더니 두 업체 다 유사하게 성적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끝선보다 살짝 위를 이제 예측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여론에 맞게 입시 결과가 나온 거라서 이거는 두 업체가 뭐 누가 맞네 틀리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둘 다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해 가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셔도 크게 뭐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이제는 이렇게 여론이 잘 형성됐고 그 다음에 그 여론대로 다른 변수가 없이 이제 입결이 나올 것 같아 라는 것들은 이제 그 여론을 따라가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건데, 근데 이제 여론만 보고 다른 이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요거는 이제 아마 소문에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가 심하게 펑크가 났거든요. 성적대 끝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어요. 자, 일단은 메가하고 타사가 예측하는 결과를 한번 일단 보자고요. 우선 이 왼쪽에 이 빨강색은 타사, 이 파란색은 이 메가 성적이고요. 이 회색은 이제 70% 컷이라고 추정되는 성적이고, 요게 이제 최종 성적이라고 추정되는 성적인데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죠, 끝선이. 근데 일단 최초 합격을 예측한 메가와 타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타사가 오히려 성적이 더 높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어느 정도 성적이 수렴되면서 70% 컷보다 살짝 위에, 실제 70% 컷보다 살짝 위에 예측 점수가, 최초 합격 예측 점수가 분포되는 걸 봐선 이건 두 업체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한 거고, 실제 70% 컷보다 위에 성적이 분포됐기 때문에 이건 뭐 잘 맞춘 거라고 봐도 되죠. 근데 이 오른쪽에 이제 소위 말해 끝선을 추정한 구간을 보게 되면은 메가하고 타사가 의견 수렴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여론은 형성이 되는데 실제하고는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 보통 입결이 올라가는 요인은 경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입결이 내려간 이유는 경쟁률이 내려갔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추합이 많이 돌 경우 성적이 내려간 경우도 있고요. 중간이 없어서 위하고 아래만 있어서 추합을 돌리다 보니 중간이 없어서 이제 성적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중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중간이 없을까? 그거는 사실 이 합격 예측 서비스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연세대 응용통계학과는 작년에 경쟁률이 4.33대 1밖에 안 됐어요. 그 전년도는 3대 1밖에 안 됐고요. 어차피 거의 유사한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냐면 이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메가든 타사든 이 연세대 응용통계학과의 합격 성적을 제일 높은 1등이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이게 제일 높을 거야, 이 학과가. 생각해보면 이제 이과가 문과로 넘어오는 지금 이런 교차 지원이 활성화된 이 시기에 이과 애들이 수학으로 문과 애들 누르고 문과과로 왔을 때 좋아하던 과가 당연히 이런 응용통계, 경영, 경제 이런 학과들이 많을 거라고요. 당연히 응용통계는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어찌 보면 경영, 경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까지 감안을 하면,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감안을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들어온 성적들도 봤을 때 높은 애들이 많으니까 이 모의 지원 결과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성적이 남는 친구들은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쓰겠지만 애매한 친구들은 이거 경영학과는 100명 이상 뽑는데
여기는 꼴랑 뽑아도 30명이다.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친구들이 점수는 안 되지만 몰라 그냥 쓸래 나 이거 좋아 라고 썼는데 그런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모의 지원 그 자체가 변수로 작용이 된 거다. 이런 것을 읽을 눈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론 수렴 과정에서 고려하셔야 되는 이런 눈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조금 다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자, 요거는 합격 예측 서비스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전형적인 경쟁률 이슈 때문에 생긴 문제이거든요. 경쟁률이 변수가 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연세대 도시공학과에 대해서 이제 메가하고 타사가 이제 최초 합격선과 그다음에 추가 합격 끝선을 이제 예측한 것들 나타낸 거예요. 뭐 많이 익숙하신 그래프라서 이제 설명을 좀 간소하게 할 건데, 그래도 이 메가, 파란색이 메가, 이 빨강색이 타사의 이제 연세대 도시공학과 최초 합격선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한 거고요. 요게 70% 컷이라 추정되는 성적, 요게 최종 성적이라 추정되는 성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 메가가 타사보다 좀 짠 게 많네요.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적이 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의견이 좀 갈라졌어요. 물론 그 경향성은 일치한 건 맞는데 메가는 조금 높게 보고 타사는 조금 이제 낮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실제 성적대를 보면은 여기가 70%컷이 여기가 추합 끝선이기 때문에 추정되는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 메가를 보고 썼으면은 70%컷 미만으로 붙었을 거고 타사를 보고 쓰게 되면은 떨어지는 성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사가 뭔가 잘못한 거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솔직히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예측 경향성은 맞으니까. 그리고 이게 끝선이라 말하는 이 구간을 보면은 이거는 메가든 타사든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실제 끝선보다 더 성적이 낮으니까.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고 서로 다 비슷하게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적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걸 끝선을 보고 쓰게 되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순수하게 경쟁률 그리고 눈치 싸움의 결과입니다. 순수하게.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최종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써야 되는데, 최종 경쟁률이 마감 직전에 발표한 경쟁률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 중에 높은 건 이미 높아서 문제고 0점대 1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거든요. 0점대 1 막 이런 것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거는 피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제일 낮은 거 쓰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제일 낮아 보이니까 그냥 거기에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제일 낮은 과가 마감 치고 봤더니 경쟁률이 하늘을 찌르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건 쪽박 차는 거예요. 거기를 쓰게 되면. 이 연세대 도시공학과는 마감 직전의 경쟁률이 0.64대 1로 연세대 이과학과 중에 제일 경쟁률이 낮았어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사회환경시스템공이고 0.94대 1, 0.97대 1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0.64대 1 이게 제일 낮으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최종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면은 작년 경쟁률이 16.21대 1로 거의 경쟁률 탑을 찍었거든요, 이게.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끝선 보고 쓴 친구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경쟁률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원서를 썼으면은 아마 큰일 났을 거다. 아마 저 같으면은 이 도시공학과 또는 이게 낮은 건학과 노린 이과 아이들이 도시공학과 경쟁률을 마지막에 봤을 때 이게 제일 낮아. 그냥 사회환경 시스템공이나 더 높은 경쟁이 조금 더 높은 과를 쓸까라고 이게 옮겼던 친구들은 의외에 좋은 결과를 아마 얻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낮으니까 몰려갔던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 이슈라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측치 점수만 보고 원서를 써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제가 영상 초기에도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메가는 짜다. 근데 타사는 된다는데 메가는 왜 안 된다고 그러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도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타사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전화 와서 하소연하시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준대 성적이 그냥 여론만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한 이 서비스를 기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저희 쪽 팀장님께서
과거의 경험과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몰입한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메가가 살짝 보수적인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메가는 살짝 보수적이고 타사들은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은 메가의 이 성적대 변화는 별로 크지 않은데 이 타사 성적대 변화가 올라가는 경향이 좀 많이 심해서 나중에 보면 거의 유사해지는 공간이 많아요. 지금까지 영상 내용에서 이 성적 변화를 보게 되면은 그런 유사한 점을 보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무조건 메가가 맞아, 잘났어. 그런 건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메가가 보수적인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틀렸냐라고 물으면 아니 결과적으로 다 한 점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푸념 하나 늘어놓자면 요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이화여대 통합선발 자연계 모집 단위의 그 최저 합격선 예측과 끝선 예측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요 파란색이 메가, 요 빨강색이 타사, 여기 70, 요 회색 이 그래프가 이제 70% 컷이라 추정되는 성적대고 이 노란색이 최종 컷이라 추정되는 성적대예요. 메가가 처음에 성적이 굉장히 높죠. 짠 게 맞죠. 그렇지만 여론이 형성되면서 점차 성적이 어느 정도로 일정 구간 수렴이 되고 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적을 너무 낮게 보다가 점차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성적이 붙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70% 컷이고 여기는 모집 인원이 많고 추합도 어느 정도 돌기 때문에 이 70% 컷에 붙어 있는 거는 실제로 예측을 조금 낮게 본 게 맞죠. 오히려 이제 메가가 좀 더 70% 컷보다 최초 합격 선에 더 근접하게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이 끝선을 비교한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메가는 여전히 성적을 높게 보긴 했지만 타사는 너무 지나치게 낮게 보고 있다가 성적이 점점 올라가서 오히려 최종적으로 메가보다 좀 더 살짝 높은 성적대가 끝선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실제 끝선이나 추정되는 성적이 이 성적이기 때문에 이 타사가 성적을 올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올리는 게 뭐 본인들이 점수를 일부러 올린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론이 형성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적을 너무 지나치게 낮게 본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게 성적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메가보다도 성적대가 살짝 높게 끝선을 예측을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 성적은 그게 또 어느 정도 예측이 또 일치한 거라서 메가든 타사든 예측은 어느 정도 일치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냐고 물으면 저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여론 형성되는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하지 첫 인상만 가지고 왈가왈부 맞다 틀리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결론을 내리자면은 여러분들 원서 접수 기회는 이제 정시 3번밖에 안 남았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좀 큰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괜히 이게 팔랑귀로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커뮤니티에 형성돼 있는 근거 없는 소문들만 듣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는 식의 좀 짧은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선택이 무엇이냐를 잘 생각해 보면 우선은 현명하게 많은 샘플을 보고 생각을 좀 하자. 많은 샘플을 본다는 거는 사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메가스터디 회원수가 많잖아요. 저희가 아마 합격 예측 서비스에 들어오는 샘플들, 학생들 수를 보면은 뭐 거의 뭐 전국에서 이런 서비스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저희가 거의 탑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회원수도 많고 이 서비스 이용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내가 회원수가 많으니까 개나 소나 다 들어와서 한번 해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샘플을 확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물론 꼭 메가만 보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업체들도 다 보면서 이 여론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변수와 실제 경쟁률 이슈까지 변수를 다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현명하게 원서를 고르는 게 여러분들한테 결국 득이 되는 장사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마 이런 영상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역 학원이나 또는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곳에 설명을 하면서 많은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변수를 읽어낼 수 있는 지식, 힘을 길러준다라 생각하시고 뭐 입시를 뭐 다른 뭐 제5의 영역, 뭐 제4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입시를 다 마지막으로 잘 해야 결과가 좋으니까 예, 남아있는 입시 영역을 여러분들이 저희 메가스터디 그 대입 컨설팅 센터 유튜브 채널과 그다음에 이제 메가스터디 설명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패 없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정시 모집이 되기를 꼭 기원 드리고요. 올해 이 정시 모집은 아마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수험생 수 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예과 증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새로운 커트라인이 형성이 될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합격예측 서비스 또 모의 지원 이게 매우 중요해진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메가스터디를 믿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예, 그럼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